네, 49페이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일명 폭리행위란 말을 썼습니다. 왜 폭리일까? 백사조,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백사조는 103조 예시 규정, 즉 타당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사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9세가 되셨고 사회 경험이 없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토지를 갖다가 시세가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그러면 을이 이 갑이 지금 조문상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응? 갑이 무슨 상태에 있다? 뭐 궁박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뭐 경솔이라든지 또는 무경험.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죠. 셋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겠죠. 그럼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을 을이 뭐 한 거예요? 이것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이걸 뭐하고? 알고. 인식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악용해야죠. 이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경험 없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악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악용해서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다른 거 없이 인식하고 악용해서 give and take. 뭐라고요? 을이 갑한테 뭐 한 거? give. 예? give. 이 사람 준 것하고 뭐 한 것하고 give and take. take가 뭐예요?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give and take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현저히 불균형. 뭐라고요? 현저히 불균형한 얘기는 이 을이 뭐 취했다는 거예요. 을이 폭리를 취했다 그 얘기예요. 뭐 취했다고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불공정한 법령에는 뭐로 한다? 예? 백사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그럼 조문에 무효라고 적혀 있죠. 네? 그 밑에다가 쓰세요. 1, 2, 3, 4 중에서 몇 번이란 얘기예요? 응?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멋을 부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러면 궁박경설 무경험 요거는 갑의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의 무슨 상태를 이런 주관적 상태를 뭐 한 거예요? 상태를 뭐 한 거예요? 이 주관적 상태를 을이 뭐 한 거예요? 인식하고 악용해서 give and take 현전 불균형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하지 않느냐? 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무슨 요건과 주관적 요건과 플러스 뭐다? 객관적 요건을 갖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부한 테이크를 갖다가 이걸 책에다 기부 테이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준 것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또 뭐요? 급부. 뭐라 한다? 급부. 이거는 반대 받은 거. 반대 급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급부와 반대 급부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뭐다?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을이 폭리 취했으므로 이거 뭐다? 백사조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49페이지 가시면 자, 백사조 밑에 서설에 2번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금지에 관한 몇 조는 104조는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선풍기 무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104조 무효는 목적 들어가서 적법성 무효다, 타당성 무효다. 타당성 무효. 자, 가로 2번은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 반대급부, 기브 앤 테이크 사이에 현저한 뭐가 존재하고요. 불균형이 존재되고요. 또한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을 뭐해서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뭐한다? 성립한다. 자, 밑에 놓고 따져 들어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1번의 객관적 요건 밑에 보시면은 불균형 판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슨 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모를 때 어디가 기준이야 묻거들랑 보통 매매계약 당시. 자, 주관적 요건에 궁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박. 자, 곤궁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궁박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 심리적일 수도 있죠. 보통 우리는 경제적 궁박이 많아요? 정신적 궁박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응? 우리는 경제적 궁박에 시달립니다. 그 경제적 궁박이 곧 뭐로 가요? 심리적 궁박으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궁박은 없겠지만 경제적 궁박은 없겠지만 멘탈이 좀 약해요. 그 정신적 궁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다 포함되고요. 무경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경험이 뭐예요?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물론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죠. 일반법, 민법이니까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 C, 궁박경설 모두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자, D는 생략합니다. 니은 폭리자 악의 별표. 폭리자 악의 피해자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뭐요? 이런 의도, 악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궁박경설 무경험이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돼 있죠. 자, 그럼 왼쪽에다 이렇게 해볼까요? 추정 안 되면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밑에다가 스스로 입증 적어 놓으세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따라서 궁박경설 무경험이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일이 전부 다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 무효 주장하는 누가? 피해자가 입증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효과 갑니다. 불공정 법령행위는 무효. 자,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이행하기 전 효과.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이행된 경우의 효과입니다. 불법 원인 구별은 맞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이미 이행한 것에는 불법 원인은 폭리자한테만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그 반환을 뭐 할 수 있으나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 피해자는 뭐가 없고요. 이 사람은 불법 원인이 없고요. 이쪽만 뭐로 잡아놓는 거예요? 불법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지만 네? 반환을 뭐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있는 사람은 불법 있는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죠? 아까 이중 매매는 갑병 서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있으니까 서로 반환 요구할 수 없었죠. 근데 이쪽은 한쪽은 불법이 있고 한쪽은 불법이 없으면 불법 없는 사람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2번 체킹하세요. 무슨 무효?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절대적 무효는 왜 절대적 무효죠? 왜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절대적 무효예요? 아까 있었죠? 뭐 단독, 통정, 착오, 사기 거기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 이야기 모를 때는 그냥 절대적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시험장 가서 기준 있고 딱, 아, 그렇지. 답이 나와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매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뭐, 여기 절대적,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야, 절대적 하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적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51페이지 가셔서 적용 범위에서 2번 체킹하세요. 2번. 적용 범위에 2번 있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서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 없다. 증여 있죠,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일까요? 응? 땡, 틀렸어요. 증여는 계약. 왜 증여를 단독행위로 착각한지 아세요?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면 고맙지 무조건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는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면 좋아할 줄 알고 줬는데 뭐 저쪽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다고 했을 때 안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어? 오늘도 보니까 뭐 그 공무원 찾아가가지고 고마워서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쭉 갖다 주니까 공무원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안 된다고. 근데 거기 그냥 가다가 놓고 그냥 가버렸어. 그 공무원 신고를 해야 되잖아. 다 보는데 어떻게 해? 그 놓고 간 사람 뭐예요? 그 과태료 배. 그거 뭐 가지고 그럼 그 사람 그 김영란법 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고마워서 갔는데 그 이해를 못 하고서 안 받으니까 저기다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어쩔 수 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다고 했을 때 뭐야? 옛날 같으면 뭐야? 아니 옛날에 뭐 무슨 음료수 같은 거 갖고 오는데 그러면 주면 뭐 감사 받잖아요. 근데 지금 주면 받아 안 받아? 거절할 수 있죠. 주는데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뭐가 아니고 단독행위 아니고 뭐다? 계약. 살면서 증여 받아보셨어요? 잘? 잘 못 받죠.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의 증여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들 입학금 요즘 한 50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등록금? 500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주면은 얘는 가서 그걸 당하는 걸 아는 경우 많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 돈을 뭐 하려고? 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알바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금 낼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사람한테는 등록금 누가 반만 대주던 뭐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우리 보통 이 자식 키울 때 그냥 뭐야 조건 없이 하고 키우니까 애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굉장히 뭐한 거예요? 고마운 거. 막상 혼자 딱 나가 살면은 전부 다 자기 선택을 해야 되잖아. 혼자 있으면요 자기가 밥 먹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뭐 다 선택을 해야 돼. 혼자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어떤 힘들게 귀찮으니까 나의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집에서 맨날 밥을 주니까 애들은 또 뭐야? 당연해. 그러다 애가 군대 가서 뭐야 또 그냥 엄마 생각나지. 고맙다 제대로 와봐. 어떻게 돼요?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까 증여는 뭐다? 증여는 우리는 부모는 자식한테 뭐 이렇게 주는 게 근데 이렇게 하겠다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내리사랑.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맛있는 국에 있을 때 애들한테 주는 건 조건 없이 주는데 이거 가지고 또 부모한테 갈 때는 생각해 봐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쨌든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증여는 단독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러면 증여는 폭리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외우지 마시고 왜 안 될까? 왜 증여는 폭리란 말을 안 쓸까? 아니, 지금 키워드가 여기 영어 있어. 영어 여기 영어. 응? 그치.
증여는 뭐만 있어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잖아. 아니 기부 앤 테이크가 있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만 있으니까 기부만 있고 뭐가 없으니까 테이크가 없으니까 증여란 말은 폭리란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없다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증여 안 된다. 증여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 공부 하나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조금 원리를 알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증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4조까지 그러면 이제 목적에 뭐 있었어요? 당사자 있었고 목적 있었죠? 그죠? 목적에 좀 뭐가 있었어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죠? 여기는 능능이 뭐예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럼 여기서 지금 타당성에서 지금 103조하고 몇 조? 104조 언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4조는 한 문제 내기 딱 좋아. 104조는 딱 좋으니까 출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자주 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목적 가지고 적법 타당성 가지고 한 문제 정도예요. 몇 문제? 한 문제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뭐가 많이 나오면 판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먼저 104조부터 먼저 딱 집으세요. 그리고 103조 판례는 자꾸 이제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끝에 52페이지 법률행위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뭐 들어간다? 해석.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목적을 갖다가 있는데 목적 내용이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설에 2번 있죠? 의사표시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의자의 표시행에 사용된 개념이 객관적 문헌 의미와 다른 경우, 표시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는 법률행위 해석이 많은 경우다,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밑에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가로 1번은 제목이 뭐고요?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입장이 있고요. 가로 2번이 규범적 해석, 무슨 입장? 상대방 입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여기다가 한번 연습해보고 그 명칭을 잡아 드릴게요. 갑이 마음속 의사는 96만 원인데 표시할 때 잘못했어요. 뭐라고? 표시할 때 69만 원이라고 잘못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하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얼마에 사겠다? 69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속도 뭐고 표시도 이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을은. 근데 갑은 뭐 하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았죠? 자, 1번은 의사라 하고요. 예? 2번은 뭐라 한다? 표시라 하겠죠. 그럼 의사 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이 표시에다가 이 69만 원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뭘 맞추면 네, 초점을 두게 되면 결국 계약은 얼마? 69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입장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 응? 표의자가 실제로 원했던 의사는 얼마예요? 96만 원인데 표시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69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럼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응? 표시를 신뢰한 누구?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에? 이런 해석을 뭐라 한다?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자, 그런데 이 을이 이 사람의 이 불일치를, 에? 이 불일치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원했던 의사가 얼마라는 사실을, 이 불일치를 알고 누가 을이 이것을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면, 그죠? 표시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죠. 네? 이때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이때 어디다 쏜다? 초점을 의사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의사에다가. 그죠? 그럼 누구 보하는 거예요? 표의자를 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서 상대방 보하는 것이 무슨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이고, 이 사람의 이 96만 원 의사를, 이 불일치를 만약에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서 상대방 보하는 것이 뭐고? 규범적 해석이고, 표시가 아니고 표제가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뭐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처음에 명칭이 어렵지만 이제 연습하면 돼요. 표시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어디다가? 의사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필. 근데 요게 213-1이고 요거는 231-1이에요. 숫자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 X토지고 저쪽이 Y토지예요. 근데 면적은 같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토지를 내가 팔 것이다. X토지를 내가 팔 것이다. 무슨 토지요? 내가 1. 마음속 의사토지 뭐야? X토지를 내가 팔겠다. 그럼 이쪽도 무슨 토지 내가 사겠다. X토지 사겠다. 자, 이렇게 똑같이 일치가 된 상태예요. 네? 근데 갑이 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서에다가 뭐에다가 계약서에다가 그만 저 Y토지로 표시를 했어요.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은 이 Y를 지금 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을도 이걸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시가 지금 무슨 토지로 돼 있어요? Y토지로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이쪽도 무슨 토지가 됐어요? Y토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갑도 일치하지 않고 누구도 을도 뭐 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근데 계약서는 뭐라고 돼 있고? Y토지. 예?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Y토지 있죠? 자, Y토지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자, 무효다. 이렇게 출제했어. 맞을까 틀릴까? 네? 틀려요? 그거 왜 틀립니까? 아니. 이건 틀립니다. 이때 이렇게 해야 돼요. Y토지 매매 계약은 불성립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무효가 된다는 것은 계약이 뭐 했다는 거요? 성립해야지 무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토지 얘기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Y 토지에게는 아무 한적도 없어. 단지 표시할 때 잘못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토지 계약은 Y 토지 매입은 뭐라면 틀려요. Y 토지 계약은 뭐하다? 불성립이야.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됩니까? 어디다가 X 무슨 토지요? X 토지는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무슨 토지 계약은? 자, X 토지 매매 계약은 자, 질문합니다.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성립했다. 맞지요? 자, X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맞지요? 근데 계약서에 뭘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X토지 팔겠다고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어요? Y토지로 표시한 것은 서로 불일치를 모르고 했죠. 그럼 초점을 여기다 두면 안 되지. Y토지는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다? 물으면 안 돼요. 성립조차도 못했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무슨 토지로 가서? X토지로 계약은 X 계약이 뭐였고 성립했고 뭐다? 유효다. 그러면 똑같이 가격이 이것도 평수가 비슷해서 1억이었는데 보세요. 1억인데 예를 들어서 X 토지 가격이 현재 이것이 10억이 돼 있어. 얼마 돼 있어? 10억. 자, 이때 이제 누가 이제 와서 말을 걸까요? 을이 걸겠지. Y 토지 계약해놓고 이게 등기도 넘어갔어. 무슨 등기로? Y 토지 등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Y 토지 등기. 그러면 등기의 효력을 물으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등기 효력을 물어본 거예요. 계약 자체 아예 성립도 안 했고요. 등기도 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니까 어머 이거 보니까 엑스토지가 보니까 뭐야? 10억이 돼 있어. 그럼 우리 뭐 하겠습니까? 나하고는 무슨 토지 계약이 있었지? X 표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뭐하고 성립했고 유효니까 무슨 토지는 돌려줄 테니까 Y 토지 이건 돌려줄 테니까 무슨 토지 내놔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X 토지를 이미 팔았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아, 뭐 팔 수 있잖아요. 병이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무슨 매매야 이거? 이중 매매가 된 거야. 넘어갔죠? 유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체불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거꾸로 이게 옳은 게 아니고 무슨 토지가 올랐어? Y 토지가 10억이 올라갔어.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난리칠 거예요? 갑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우리 X토지 팔는데 야 계약서를 집을 잘못 표시했다. 그러니까 무슨 토지 줄 테니까 X토지 내가 무슨 토지 내놔라.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이 등기돼 있잖아요. 을로 이미 저한테 팔았어. 병이 모르고 선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험 못 받아요. 이때는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뭐 없다?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 건너간 건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XY 했을 때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이걸 해요. O 표시 그리고 양쪽 X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다. O 표시 무해. 뭘 한다? O 표시 무해. 그래서 53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죠? O 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갑과 을이 모두 특정 무슨 토지를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 별개인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표시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표시된 B 토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원했던 무슨 토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해석한다. 잘못된 표시 O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O 표시 뭐의 원칙이다. 결국 무슨 해석을 통해서요? 표시가 아니고 의사에 초점을 두는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갑과 을이 B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더라도 당사자가 원했던 의사대로 A 토지로 확정되므로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X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 Y 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계약이 뭐 있으므로? 아니, Y 토지 계약은 아예 자체 성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서 착오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는 뭔지 아세요? 착오는 이런 경우가 착오야.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X들 팔아야 하는데 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가 불일치를 모르고 무슨 토지를 팔겠다고 Y 토지를 팔겠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알았어 내가 Y 토지 살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건 얘가 표시를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은 이 표시를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의사입니까? 표시입니까? 그러니까 표시들을 가가지고 이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뭐다 유효한 거예요. 이걸 자신이 계약에 몰랐죠. 그럼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알게 되면 몇 조 들고 와서 109조 들고 와서 이게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무슨 토지? Y 토지 계약은 아예 성립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취소란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취소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X, Y, Y일 때.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를 양쪽 착오, 한쪽 착오.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의사표시 했잖아요. 아까 단독, 여기 보세요. 단독, 통정, 착오 사귀었었지. 그럼 이 착오는 어떤 착오예요? 양쪽 착오가 아니고 한쪽 착오예요. 양쪽 착오는 뭐야? O 표시 뭐라고요? XY는 X도 두 개고 Y도 두 개잖아요. 그럼 어디다 초점을 둬야 돼요? X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해석하는 거야? 의사에 초점을 두는 무슨 해석? 아니 자연적 해석. Y 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았어요. 무효가 아니죠. 성립되지도 않았으니까 어디서 Y 토지 취소란 말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착오는 한쪽만 착오가 있을 때. 그래서 O 표시 무효하고 착오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O 표시 뭐예요? 양쪽 착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착오는 어느 착오예요? 한쪽 착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 표시 무효를 잘 분석하시면 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Y 토지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표시에 초점을 둔 거 아니에요? 표시를 둬가지고 해석한 다음에 착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표시. 이건 무슨 해석해 이건?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착오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O 표시 뭐가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 있죠. 그럼 맨 뒤에 써봅시다. O 표시 무효는 뭐죠? 제목이 O 표시 무효는 뭐죠? 양쪽 착오. 그죠? 그럼 박스 안에 밑에 가면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 있잖아요. 맨 밑에 밑줄에 박스 관련 판례 맨 위에 밑줄근데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란 말 있잖아요. 그거는 일방 착오야. O 표시 무효는 뭐고요? 양쪽 XY가 O 표시 양쪽 착오고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는 뭐다? 양쪽 착오가 아니고 뭐다? 한쪽만 착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의사표시 착오는 양쪽 착오 일방 착오일 때 취소 문제가 있는 거지. 양쪽 착오일 때는 뭐다? 취소 문제가 절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계약 자체가 아예 뭐하지 않으므로 성립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Y 토지 취소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 경우는 Y 토지 등기 넘겨서 Y 토지 뭐 가지고요? 등기 믿고 간 누구는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못 받았었죠? 뭐 등기 뭐가 없어서? 공신력 없었어. 근데 여기는 Y 토지 등기 돼가지고 건너간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 받죠? 여기는 아까 상대적 취소 있어요. 상대적.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착오하고 양쪽 착오하고 무슨 착오? 한쪽 착오.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하고 불일치 착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는 뭐예요? 양쪽 착오가 아니고 뭐예요? 한쪽 착오고 오표시 무해는 양쪽 착오.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에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규범적 해석에서 니은 있어요? 니은? 적용 범위 있죠?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제가 원하지 않던 계약이 뭐가 되므로 성립되므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시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표의자를 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 문제가 발생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취소, 착오란 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하고 뭐하고 착오하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거기 문제 하나 있죠? 55페이지. 자, 갑이 자기소유 고아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세 그만 얼마로? 690만 원으로 기재돼서 매매에게 체결됐습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무슨 해석이에요? 응? 표시된다는 건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 만약에 상대방이 960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 아,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 반대되는 말이 뭐다? 규범적 해석. 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목적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래서 오늘 한 건 뭐예요? 당사자, 목적. 그럼 다음 주는 뭐 할 것 같아요? 의사표시 구체적으로 하고 집에 가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총칙 기억하려면 당사자 해보세요. 당사자, 성립, 효력,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성립, 효력은 확가적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성립은 다리 하나 들고 단독, 통정, 착오, 사기. 취소는 뭐예요? 착오, 사기, 날라서 뭐 잡으면 돼요? 미피피만 뭐다? 취소.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로 치고 2번 무효로 가고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다가만 표시하면 돼? 목적 들어가서 타당성만 불법 원인 나머지 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상대적은 의사표시만 표시해놓고 거기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은 절대적 밀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놓고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기준 잡고 공부하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책은 다 쪼개놨잖아. 다 쪼개놓으니까 가서 이중매매가 절대적 무효. 에? 불공정한 법률에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낱개로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탁 펴놓고 딱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한다? 의사표시 가지고 그 다음에 대리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